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꾸무리하네요. 비가 오려고 하나 부덥지근합니다. 오늘 철학자들의 행복론, 3대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분의 철학자들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첫 번째는 버트란드 러셀이 해가지고, 이거는 영국의 수학자,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랭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의 철학자죠. 그리고 까를 힐티는 스위스 법학자예요. 이 세 분이 인생에 대한 행복론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그분의 말을 살펴보면서 또 불교의 가르침에 접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셀이라는 분은, 이 러셀이라는 분은 타입 이론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뛰어난 이론을 내신 분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이러한 것이다. 당신의 흥미를 가능한 한 폭넓게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우는데, 불교는 두 가지 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는 거고, 대승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세상을 위해서 한껏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셀이라는 분은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그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대의 흥미가 어느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살아라. 그 대신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거를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알랭이라는 한 부철학자는 어떤 운명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좋은 운명이 되는 것이라 했죠. 심리학이 인지요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나에게 암이 걸렸다 해도 그것을 자기가 고마운 암이구나 받아들이면 그거는 좋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띄웠다 하더라도 돈을 띈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돈을 띈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남에게 보시했다, 남에게 적산했다, 도움을 줬다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는 과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세상에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자기가 그 안 좋은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성장이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과거에 얽매이게 돼요. 과거의 지옥이라는 데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셀이라는 한 분은 우리들을 자기의 껍질에 가두는 그런 생각, 정념은 최악의 뇌옥, 감옥의 하나가 된다 했어요. 자기 껍질을 가두는 사람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자기 껍질에 가두는 사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남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거를 자기에게 돌려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인생도 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걸 가능할 수 있을까. 그냥 결국 배운다는 거는 듣는 겁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없을까, 이거는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불교는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불교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알랭이라는 분은 현재의 것을 생각하라. 지금 한순간도 계속하고 있는 그대의 생을 생각하라.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 그래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 순간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도 과거에 집착하지는 말라. 과거를 얘기하되, 과거에 대해 생각하되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의 순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친구랑 만나면 너 어떻게 지냈니? 나 힘들게 지냈어. 이렇게 지냈어. 그래? 들으면서 그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면서 내가
괴로워한다면 그럼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괴로워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그래 좋은 거 배웠거든. 그 덕분에 내가 좀 새로운 생각에 지금 내가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랭이라는 분이 과거도 미래도 우리들의 짓눌러 파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실제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순간을 생각하라 했고, 불교에서도 전후제단, 과거도 끊어버리고 미래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내가 옛날에 돈이 많았는데, 내가 활동이 많았는데 지금은 활동이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고 계속 그거를 해 나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미래에도 이렇게 됐으면 현재도 죽어버려요. 그 때문에 현재의 순간 나의 인연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의 웅변에 잘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알랭이라는 분인데, 알랭이라는 분은 프랑스 인생 철학자고 도덕가인데 모랄리스트죠. 항상 현재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지옥의 웅변에 잘 알아차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웅변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요. 아, 어저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참 괴롭다, 후회한다. 이게 지옥의 웅변이거든요. 웅변이라는 거는 보세요, 상당히 파워 있는 말이죠. 근데 이 지옥의 웅변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랬는데 저랬는데 저 사람 저런데, 계속 지옥의 웅변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어떤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고 계속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 스스로가 지옥의 웅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알랭이라는 분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들갑 떨면서 말하지 않으면 된다 했어요. 알랭이라는 분이. 그리고 호들갑 떨면서 말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호들갑 떨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되 한 번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거든. 습관이 돼서.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또 할 때 또 하고 빠지지 마라. 호들갑 떠는 사람들 치고 과장 표현이 많은 사람 치고 조금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과장이 밑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 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 어느 것이 실리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또 슬픔은 왕의 자리에 있고 언제나 과도하게 공경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랭인데, 아, 슬픔은 왕자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면서 슬퍼합니다.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아, 저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공경받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 왕의 자리니까. 참 멋지게 표현했죠. 저도 가끔 그래요. 얘가 옛날에 있는데, 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슬픔의 왕자에 빠져 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닌데 그거 해봐야 지나간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참 감사한 거죠. 할 수 있다는 거. 내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알랭이를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결코 두 번 생각하지 마라.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딜레마에 빠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기 좋을 것 같고, 또 일본의 극작가 데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버려라, 밖으로 나가라.
책은 탁상공론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노래방 가든가 걷든가 김치를 만들든가. 이거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하되 계속 반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날은 오늘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앞에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왜? 체험이란 말이 있고 경험이란 말이 있어요. 체험은 자기가 하는 거고 경험은 자기가 간접적으로 남에게 듣고 배우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껴서 배우는 게 경험이에요. 그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났던 걸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듣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저런 것도 있구나. 야 재밌겠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정리할 수 있고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들어서 느낄 수 있고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슬픔에 있어서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기쁨에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화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는 해보라는 겁니다. 단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철학자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모아 왔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의지해서 행복을 만드는 자신이 있고 불행을 만드는 자신이 있어요. 이 알랭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신을 매도하는 자신을 침묵하게 한다고 하는 이 방법, 수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매도하는 자신을 침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매도합니다. 내가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걸.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는데, 계속 자신을 매도합니다. 이 자신을 매도하는 자신을 침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불교의 유식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유식이라는 가르침은 내 안에 4명의 자기가 있어요. 아니 수없이 많은 자기가 있는데 내 지금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신을 꺼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자신, 부처님 같은 자신을 꺼내는 수법이 바로 자신을 매도하는 자신을 침묵하게 하는 건데, 이거 또 있습니다. 철학자 아니라도 테니스 선수 있죠? 티모시 걸레이로 하는 테니스 선수, 이분이 이너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정신 멘탈 방법이죠. 스포츠 선수는 실수가 많아요. 실수하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스포츠 선수 실수하면 이거 내가 왜 이랬어. 정말 서투네. 이게 폼이 망가졌잖아. 왜 안 되는 거야.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요즘에 오늘 신문 보니까 이대호 선수가 잘 안 좋아가지고 2군으로 보내라는 팬들의 성원이 있었다 그러대요. 문득 내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대호 선수도 실수하기 때문에 2군을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도들 중에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꼬집어서 자기 실수를 덮어버립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또 실수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가 실수한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의 가르침이에요. 실수는 자기를 성장으로 능숙하게 가게 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챌린지 바꿔야 됩니다. 이 펜 옮겨보세요. 알랭은 이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화를 돋구고요. 화가 불평불만을 또 돋구는다는 얘기예요. 불평불만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면 또 불평불만이 나와요. 탐진치 3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불평불만하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불교 가르침이 철학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심리학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종교는 자기 자신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또 의지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기가 힘드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자신을 침묵하게 하고 자신을 계속 매도하게 하는 악순간에서 구출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매도하죠. 아니, 나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자신을 매도하는 자신에서 또 하나의 자신이 구출해내는 겁니다. 방법론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은 한 번에 두 가지 걸 생각할 수 없거든요. 좋은 거 생각하면 나쁜 게 숨어 있고 나쁜 게 생각하면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죽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긍정적인 생각이 죽어버려요. 항상 교대교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게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건 나쁜 건 다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합니까? 좋게 관계하세요.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연이 돼주세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보살님들은 마지막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에게 편 들어주는 것만 듣고 안 좋은 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부가 돼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 반드시 상대도 잘못하지만 나도 잘못해요.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하기. 똑같은데.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공부가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 왜? 옷을 빠는데 옷에 찌든 때가 있습니다. 찌든 때를 빨지 않으면, 그걸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빨아도 찌든 때는 남아있어요. 다시 입어봐야 별볼이 없습니다. 왜? 때가 쪄들어 있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좋아요. 강력 세제도 있고 때를 빠는 또 무슨 화학 물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의 더러운 때, 찌든 때를 빨기 위해서는 참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참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티모시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는 이너게임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둘러내서요. 하나는 셀프 1, 하나는 셀프 2, 1, 2. 셀프 1은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고 셀프 2는 자신을 긍정하는 자신입니다.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은폐해야 돼. 그게 셀프 1이에요. 부정적인 거죠. 그때 셀프 2가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휴, 심호흡하는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내뱉고 더러운 자신을 내뱉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 지금부터의 관계가 중요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까? 나를 성장시키고 상대 성장시켜야지. 이게 셀프 2예요. 셀프 2 입장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셀프 1은 부정이고 셀프 2는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프 1, 부정적인 자신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잘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아무리 변화해봐요. 상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 안 할 뿐이지. 이거를 더 이상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은 구제가 빨라요. 나 옛날에 이랬어. 근데 그거를 은폐시키는 사람이 많거든. 그 다음에 자기 긍정적인 자기, 셀프 2, 부처님 같은 자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예요? 부정적인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 어제는 실수했어요. 욕을 했어. 화를 냈어. 끝났잖아. 끝난 거 가지고 왜 계속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적인 자신을 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을. 그리고 항상 자신감 없게 되고. 왜? 어제 끝났는데 지금 이 순간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인연이기 때문에. 모든 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죠? 자기 매도하는 부정적인 자신은 침묵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자신, 부처님 같은 자신을 내세워서 괜찮아? 어제 그 덕분에 내가 생각을 달리 하잖아. 아, 그 덕분에 이제 안 하려고 하잖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 덕분에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잖아.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실수 덕분이었어. 그 지옥 속에서 악마는 자신입니다. 또 인정사정 없이 내몰고 있는 것도 자신이에요. 자신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없애는 것도 자신입니다. 근데 그 누가 진짜 자신이겠어요?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항상 조시타요. 분위기에 휘말립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뭐예요? 어제처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자기가 잘못된 건가, 괜찮은 건가, 그 한계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돌지 않도록, 맴돌지 않도록 생각을 갖다가 항상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인지하는 거는 이 밖에서의 좋은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는 쇼핑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맛있는 라면 뭐 햄버거도 먹어도 괜찮아요. 또 콘서트 구경 가도 괜찮아요. 자전거 타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돼요. 왜?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그리고 책을 봐도 됩니다. 운동해도 됩니다. 남의 얘기 듣는 게 최고로 좋아요. 남의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걸 갖다가 남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얘기를 듣고 배울 수 있고 또 간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면 축구나 야구나 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면 한 선수가 다른 선수가 보조해줘요. 그리고 선수 감독이 또 어떻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 나의 실수를 또 하나의 내가, 코치인 내가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동료인 선수가 나를 도와주는데 아, 그렇게 해주는구나. 스스로 자기가 선수가 되고 동료 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기 자신에는 수없이 많은 자신이 있어요. 부처님 같은 자기, 또 선생 같은 자기, 악마 같은 자기, 술 먹는 자기, 또 노래방 가는 자기, 또 화내는 자기, 기뻐하는 자기, 남을 위로해주는 자기, 남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자기, 남의 충고를 듣는 자기, 수없이 많죠. 그때그때 관계하면서 자기가 여러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을 매도하지 않고 남의 말에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자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불교 가르침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철학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조건,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살죠, 건강하죠, 그리고 조건이 갖춰져 있죠.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뭐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적 조건이 좀 부족합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멘탈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정신세계가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긍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민하기보다는 나가서 운동이나 하거나 막걸리 한 잔 먹거나 노래방 가거나 또 뭐예요? 남하고 얘기하거나 또 남의 고민 들어주거나 그러면서 부정적인 자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악마를 구출해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너게임을 통해서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뭘 느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의 마음을 바꿔도 제 둘째 준섭이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이렇게 나 아닌 남에 의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그 상황을 그냥 행복하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너게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너게임은 자기가 능숙하도록 계속 반복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정이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셀프2에 자기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돼가지고 쑥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정적인 준섭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 물론 어렵겠지만 그걸 하는 게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그죠? 장기보다는 이런 갱년기라고 막 짜증을 막 내는 네? 갱년기에 빠져있으면 되겠어요. 취업 수업에서 악마인 것도 자신이고 인증사진 없이 내물고 있는 것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응?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가 그게 참 쉽게 바뀌지. 그 두 번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나가는 거지. 생각을 바꾸는 거지. 다른 쪽으로 인연을 맺는 거지. 그지? 다른 쪽 인연이 강해지고 흥미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지거든. 아까 그랬잖아. 두 생각이 같이 존재하진 않아. 그 때문에 흥미로운 거, 술을 마시던 거야, 차라리. 그 술을 마시면서, 아, 맛있다.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술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자꾸만 해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잖아. 산책이라 하죠. 운동이나 하고.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 생각이 없어지는데. 목포사님 어떠세요? 행복이나 불행이나 행복, 불행이라 하는 게 네.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대충 이렇게 기분 좋은 거고 불행은 기분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을 좀 주시를 하느냐면 우리가 학습되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돼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딱 이게 행복이다. 돈이 많은 게 행복이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게 행복이고 좋고 뭐 이런 관념에서 좀 벗어나야지 행복에 대한 기준이라 해야 될까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상황이 다 좋아서 세상 잣대로 봐서 저 안 좋겠다, 뭐 기분 안 좋겠다, 불행하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자기가 보면 그게 꼭 불행만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게 그냥 관습적이고 세상 사는 학습적인 어떤 습관적인 어떤 뭐 잣대로서 보면 그렇지만 그런 틀 말고의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게 꼭 불행만은 아닌데 그게 또 어떤 때 보면 또 행복만도 아닌데 그 속에 갇혀서 그걸 틀에 자기를 묶어놓으면 고정화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자기를 행복, 불행 그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그게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어떤 상황이 와서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행복과 불행은 같이 있는 건데 지금 봐서 내가 좀 괴로운 마음이 든다 해도 그 속에는 잘 느껴보면 다른 측면이 있는 걸 자기가 느껴서 좋고 나쁘고 행복, 불행 이걸 갖다 같이 저는 동시에 이렇게 저울 잣대와 이 평행을 이루듯이 저는 그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이라기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좋다 해도 좋지, 물론 좋지만 또 뭐 그렇게 좋다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남들이 봐서 저 참 안 좋다 해도 그래 안 좋지, 근데 안 좋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그게 함몰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째 보면은 남들이 볼 때 남들이 저를 볼 때 밋밋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좋을 때는 좋아하고 뭐 나쁘면 나쁘겠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딱 전환을 갖다가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뭐냐면 행동을 하려고 제가 그리고 또 뭐 슬프면 자기가 슬프잖아요. 진짜 슬픔, 그 슬픔 속에 한 빠져보는 것도 괜찮고 저는 그 빠져보는 느껴보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나름 자기 깨달음도 있을 거고 이거 슬프다 해서 피하고 싫어 뭐 나는 이렇게 하면 더 그게 가중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슬프면 좀 슬프네 하면서 그 슬픔 속에 한번 유유히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요새 그래서 합니다. 아이고 우리 친자원사님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방이 이쁘네요. 남방이라는 거예요? 브라스? 남방이죠? 네. 아이고. 그래서 알아듣겠는데 해석을 미리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에게 있어 받아들여야 돼. 이건 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가르침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걸 받아들여야지. 이건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 하려면 하고 자기 수로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곧 헤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중요한 관건은 헤어나오기 위해서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